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떠든 지가 좀 됐는데, 오늘은 시간을 좀 내서, 갈 길이 멀고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을 내서,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일을 좀 해보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서지현 검사라고 잘 아시죠? 미투 사건을 선봉에서 했었다. 대한민국의 미투. 나도 당했다. 그래서 성폭행 피해자로서 자기 자신이 안태근인가요? 안태근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성추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시끄러웠고, 그때 사건이죠.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보려면 간단한 사건이에요. 시끄러웠던 것만큼 신문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엄청난 여파가 있었는데, 그 여파의 크기에 비해서 사건 내용은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이 그냥 그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제 민사, 형사, 뭐 행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이거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를 팔아먹었죠. 이러한 여성들 성폭 사건이나 이거를 팔아먹었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팔아먹은 거지. 세상에는 참 기상 천외. 도저히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팔아먹을 걸 팔아먹어야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서는 서지현 검사가 대한민국 피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피고 안태근인가요? 뭐 있잖아 그 남자 검사의 개를 상대로.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 판결문입니다. 항소심 판결문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인데, 사건을 인식할 만한 거는 제가 추가로 또 다 지웠어요. 보고서 또 요즘은 뭐 소라나 고동이나 뭐 그냥 다 떠드니까 아예 보지 마라. 사건 번호 관련된 거 다 지워버려. 보지 마. 그냥. 봅시다. 요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부에서 판결한 거고, 판결문만 가지고 깔끔하게 20분 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금 앞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1 민사부에서 판결했던 내용입니다. 사건 번호 안 가르쳐주고, 원고 항소인 서지현인데, 서지현이가 직접 한 게 아니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했는데, 변호사가 누구지? 안 가르쳐줘. 피고는 피고 1은 대한민국. 국가배상이죠. 국가에서 돈 내놔라. 그 다음에 피고 2는 뭐 성추행했다는 고놈이죠. 그래서 1, 2 이렇게 됐고, 1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 서지현 검사가 1억 청구를 했는데, 위자료 1억 청구를 했는데 패소했죠. 근데 제 1심 판결 관련된 거 안 가르쳐줘. 그 다음에 변론 종결 2022년 11월 11일 날 변론 종결했고, 판결 선고는 2022년 12월 16일 날 판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도 11월, 12월 그러면은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1년을 거꾸로 가가지고 2020년 2년을 거꾸로 갑시다. 2020년이나 2019년이나 2018년도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저것만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뭐 몇 년 사이에 정권 바뀌었다고 판결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에서 그럴 일이 있겠어요? 아유 그럴 일은 없지. 그런 판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진짜 의자 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런 거는. 근데 그런 판사는 없죠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그런 판사가. 어쨌든 그렇게 됐다. 22년도 11월 11일 날 변론 종결하고 한 달 후에 판결했다는데 사건이 좀 시끄러웠던 사건에 비해서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시간이 상당히 짧죠.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요런 거는 보통 이제 한 뭐 2달, 3달씩 갈 수도 있어요. 판결문 작성하는데. 짧게 끝난 거죠. 그리고 이게 넘어가 봅시다.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뭐겠습니까? 청구한 거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해. 없던 걸로. 얘기죠. 없던 걸로 해. 몰라. 없던 걸로 해. 예? 이게 되겠죠? 자꾸 뒤로 넘어가지? 할 줄 몰라가지고. 조금 내려야 되겠는데. 이 화면이 신통치를 않아가지고 상관없잖아요.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보면 뭐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심에서 졌는데 항소했는데 그것도 기각한다. 2항 항소 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전 이런 거를 보면서 판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쁜 놈들 많아요 판사들. 판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그 좁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매일 그 서류만 보고 그러는데 판결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인간이 어떤 자기 만족이라도 또 명예라도 지키고 사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숨쉬고 살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잖아요. 장난하면. 보세요. 1항 보십시오. 원고는 전액 패소했죠. 전액 패소했는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한 거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은 원고 서준이가 물고 그 다음에 안태근인가요? 그 성추행했다는 애. 걔하고 사이에서 소송 비용 생긴 건 각자 부담하는 건 무슨 소리예요 저는. 패소했으면 다 부담시키는 거 아니야?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송 비용까지 다 부담시키는 것은 조금 억울할 수 있다. 이해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격분해서 지금 아주 격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욕만 안 하는 것뿐이지. 저런 것들은 일렬로 세워놓고 귓방맹이를 한 대씩 맞아야 돼. 이 판사들이고. 뒤에 이름 얘기해 주겠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세요.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했으면 판결 이렇게 해줬겠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뭐 그냥 다 독박을 씌워버려요. 속된 말로. 지들이 판결 더럽게 하고 지들이 농간질을 하고 판사들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소송 비용까지 피해자한테 다 물려버립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그런 쓰레기 판사가 좀 있지. 근데 그걸로 끝나진 않겠지만 이거 많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전체 청구한 거는 서지현이가 다 물고 안태근이한테 한 거는 더 각자 하라고? 참 신경 많이 써주네. 일반인들의 사건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건 자체도 웃기는 사건이지만 검사들끼리 다투는 거라든가 무슨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이따 것들이 뭘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장난질 하지 말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딴 헛소리들 떠들고 하지 말고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법이. 이 부분 보고 난 정말 보고 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근데 이게 맞다니까요. 이게 아니 성추행 당해서 내가 피곤하고 괴로워 죽겠는데 어? 법적인 문제로 해서 패소를 했어. 그런데 소송 기피 비용까지 물어내라 그러면 조금
억울해 보일 수도 있잖아, 이제. 이거는 맞는 건데 다른 사건에서 그렇게 해주냐고. 안 해줘요. 절대로 안 해줘요, 여러분. 안 해주는 판사들이 태반이에요. 정신 상태가 상당히 저급하게 낙인돼 있는 거죠. 그래도 지들이 맞대요. 아니, 맞기는 집단 무슨 좀비처럼, 잘못된 거지, 그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2015년 8월 20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이제 연 5%, 그다음부터 연 15%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죠.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소멸시효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소멸시효는 뭡니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죠. 청구권. 내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니까. 불법행위를 당해가지고서 그로써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뭐, 1000년 후든 10,000년 후든 하라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느 기간 안에 하라고 해놓은 게, 소멸시효죠. 권리가 소멸한다 이거죠.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불법 손배는 소멸시효가 3년 10년입니다. 안 날로부터 3년. 그 일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런데 여기 문제가 좀 있다 이거지. 왜 문제가 있느냐. 자, 봅시다. 이 사건은 논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뭡니까? 성추행했다. 만졌다. 성추행했다. 거기에 대해서 불법행위 맞잖아. 왜 다른 사람을 만져 허락도 없이. 그죠? 이거 불법행위 맞잖아.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가 불법행위를 해놓고 나서 다른 데로 보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또는 이의제기를 하고 빡빡 속된 말로 개기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 저 땅끝말로가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멀리 보내지. 쟤맨한데 지청으로 보내버렸다 이거지. 부치지청이라 그러는데 그냥 뭐 쟤맨한 데로 보냈다 이거지. 근데 애기가 어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검사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순환하지 않습니까? 돌리잖아요. 검사 판사하고 다 이렇게 돌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애들하고 이제 좀 떨어져야 되죠. 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이래가지고 기러기가 되고 그러죠.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애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게 돌릴 필요도 있어요. 한 군데 오래 있으면 막 썩은 문드러져서 막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누가 범죄자고 누가 검사인지 누가 경찰이고 누가 범죄자인지 몰라. 좀 돌릴 필요가 있는데 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괴로움이 있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좋을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 줬다 그거예요. 두 건이란 말이야. 응? 성추행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그런데 성추행했다는 거는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후란 말이에요. 응? 장례식장에서 뭐 만졌다 이래가지고 이 성추행했다는 건 시간이 한참 지난 얘기라고 이게. 자 봅시다. 2010년 10월이에요. 2010년 10월. 2010년 10월인데 자 그러면 2010년 10월에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3년 후면 어떻게 돼요? 2013년 10월에는 누군 줄 알았잖아.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 알았잖아. 그럼 2013년 10월에는
배상 청구를 했어야 되는데 2013년 10월이 아니죠. 이거는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이니까 그로부터 한 6년 7년 8년 뭐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이거. 성추행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건 언제냐면 2015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 6월달, 뭐 7월달, 8월달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인사상 불이익 줬다 이런 거는. 그러면은 3년 후면은 2018년도 6, 7, 8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3년이 아직 안 넘었다 이거지. 응? 두 개를 딱 같이 걸쳐서 간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효과 없는 효과 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죠. 효과 없는 짓. 내가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공연이 오해를 살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에 그죠? 2010년도에 2010년도 10월 달에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거를 7년 후에 얘기한다? 8년 후에 얘기한다?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검사라는 권력이 뭐 검사 내부에서도 상급자 검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급자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인들이 검사들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엄청나게 무섭죠.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검사들 보면은 그냥 바로 눈 깔아야지 뭐 이러고 눈 깔고 그냥 눈 깔고 다녀야지 이렇게. 떡날이 만나면 이렇게 눈 깔아야지 뭐 검사님이신데 뭐 대통령 눈 깔아야지 뭐 이렇게 엄지발가락 끝만 보고 다녀야지 뭐 민간인들은.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전액 패소했죠. 1심, 2심, 3심.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이죠. 단독에서 패소했고 합의부 항소심 가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이유는 뭐냐? 성추행 당한 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소멸시효 완성됐다. 그래서 이유 없다. 그 다음에 인사상 불이익 받은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거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좀 웃긴 게 몇 가지 있는데 인사상 불이익을 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걸로도 보인대. 판결문 보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걸로도 보이는데. 그리고 성추행을 한 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성추행을 한 거는 맞은 것 같으니까 그거를 숨기려고 인사상을 불이익을 주려고 한 것 같아. 그렇게 보이기도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내가 보실까요? 이게 위에 있는데. 웃겨요, 얘네들. 얼마나 웃긴데. 나 이거 보고서 재밌어가지고, 우리 판사님들 참 고생이 많아요. 맨날 헛소리는 떠들고 다니고. 봅시다. 이 S 국장이라는 게 안태근인가 뭐 그잖아요, 이게. 몰라, 누군지. 그 검찰국장이죠. 검찰국장이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들끼리나 대단하지 뭐 지가 있게 뭐 직위에 오른다. 검찰국장 직위에 오른 피고 땡땡땡이가 원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등의 동기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상하죠. 아니 그렇게 뭐 사직시키려고 그러고 막 그런 짓을 하고 그랬으면 그게 불법이 맞고 그럼 손해배상 해주면 되지.
전액 다 패소했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상하잖아요. 뒤에 또 이어져요. 그렇다면 피고 땡땡땡이가 개인적인 의도로 원고에 대한 인사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이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 응?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서 사직을 유도하고, 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음흉한 숭한 의도로 서지현이 그 인사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인다 이거. 그래도 패소. 왜 그랬을까? 이유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위에 조금 제가 좀 보여줄게요. 검사 인사에 관한 인사권자가 아닌 중간 결재권자. 왜? 검사의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검사의 인사권. 불안하게도 대통령입니다. 검사 인사권자 대통령이야. 응? 검찰총장과 대통령이라고. 사실상으로 따져도 그 이외에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죠. 물론 인사위원회 있고 뭐 있고 그러지만 이건 다 됐고 그거는. 그리고 최소한 지창장이야. 그죠? 검찰국장이었잖아 얘는. 그러니까 걔는 중간에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서 서정 검사의 인사이동 관련해 가지고서 장난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본인 인사권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중간 인사권자로서 피고가 장난을 한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 장난 때문에 저 시골 지청으로 갔다가 보기도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권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다. 그 인과관계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 인사이동하는 데 있어서 업무를 중간에서 업무 보는 역할을 한 거는 맞고 그 지위에 있었던 건 맞다 피고가. 그러나 그로서 인사권자가 부치지청 저 시골 지청으로 보내가지고 식구들하고 떨어져 있고 애가 이때 6살 땐가 그렇대요. 애가 어렸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뭐 엄마하고 어린애하고 아주 생리별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반드시 무슨 뭐 이 피고가 권한을 행사를 하거나 해가지고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인사권자는 따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배 청구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죠? 뭡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2건, 황제충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끝났으니까 됐고 인사상 불이익 줬다? 그럴 권한도 없고 중간에서 장난 좀 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 지청에 보낸 걸로 보기도 곤란하고 지청으로 가는 게 꼭 인사상 불이익만 그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것만 보면 그래서 진 거예요. 1억 원 졌습니다. 1, 2, 3심 다 졌어요. 대법원까지 다 졌어요. 판사 이름 불러드릴게요. 누가 이렇게 판결했는지.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잘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판사 윤웅기 재판장, 양은상, 김양훈 이렇게 해서 3사람의 판사들이 판결을 했는데 뭐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윤웅기 판사나 양은상, 김양훈 판사의 이 판결에 특이점은 별로 없어요. 이 판결에는 특이점은 별로 없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송 비용 부분 여기 있잖아요. 소송 비용 부분. 나 이거 어떻게 좀 조절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조절이 안 돼. 소송 비용 부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B
이 행위자 이 B 국가는 됐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부분은 이 재판부에서 이 판사들이 잘못했다기보다 다른 데서 판사들이 판결하면서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판사들이 각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소송을 3건을 했는데 서울행정법원 외에 서울행정법원 그 재판부하고 재판장님하고는 상당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죠. 뭐 내가 다 이겼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이 제대로 서고 국가가 제대로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제 부산지방법원의 행정재판부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맨날 거짓말만 하고 판사 거짓말을 하려고 밥 먹고 출근해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도 뭐 일부 그렇게 됐는데 곤란하고 됐어요. 자고 서지현검사 졌다. 1, 2, 3심 민사는 뭐 따질 거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서지현 검사도 법조인이고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질 거 뻔히 알면서 왜 했을까? 그 생각해 봐야죠. 예? 질 거 뻔히 알면서 이거 왜 이거?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능은 떨어지지만 잔대가리 많이 좀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서지현 검사가 이 짓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인지 대검찰청인지 대검은 못 가있어. 법무부 온라인 성범죄 디지털 뭐 성범죄 TF 태스크 포스 팀장을 하신다고 거기서 난리를 뽀기고 그러고 앉아 있었죠. 그래서 이 서지현이가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미친 듯이 발생을 했죠. 전국적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 성폭행을 했네 어쩌네 해가지고 깜빵 보내놓고 책임도 안 지고 담양경찰서장으로 있는 박성현은 아직도 담양경찰서장으로 있던데 그 사과하라 그래도 잘 안 들리나 봐요. 내 하는 얘기가. 응? 나한테 협박질이나 하고 그러던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 어디서 협박질이야? 누구한테? 싸가지 없이 지가 잘못해놓고 그런 일들이 서지현이가 법무부 TF 팀장으로 있으면서 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겠어요? 어차피 질 걸 알고 한 거예요. 이거 이만한 걸 모를 수가 있나? 충분히 시선을 끌었고 충분히 피고를 망신을 줬죠. 전 세계에서 개망신을 주고 거기다가 형사사건은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징역형 받았죠. 1심 2심에서 징역형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이래가지고서 기사회생했죠. 속된 말로 조진 거지. 그 목적으로 이 짓을 하지 않았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서지현이가 제기한 이 민사사건 이런 사건 한 건 때문에 저 같은 진정한 피해자들이 진정한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라는 사건들 100건 1000건이 올바르게 굴러가지 못하고 지체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잡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어차피 패소할 거 몰랐나? 알았을 거 아니야. 시선 끌기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소멸시효가 능사는 아닙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뭐 항상 예의 없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중단시킬 수도 있고, 정지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근데 그렇게는 안 해줬다. 그 다음에 인사이동에 있어서도 중간에서 장난했다고 해서 그건 꼭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고위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정말 웬만하면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거를 서지현 씨도 잘 깨닫기 바래요. 그리고 근데 그건 좀 비정상적인 상태죠. 근데 이거는 판결 잘 된 판결이에요. 이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다 이것만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죠. 이 사건은. 근데 이런 사건이 아직도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엽기적인 일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중요한 사건들이 널려 있고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4년째 5년째 이거 지금. 에? 대법원에서 요번에 판결 났죠. 어? 한심한 거죠. 난 서지현이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서장 검사한테. 너는 이 짓을 4년 5년 동안 해놓고 어? 성폭 무고 피해 당한 사람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 있나요? 없잖아. 인간성이 형해화되어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서지현이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해. 수십만 명이야 내가 보기에는. 경범죄자들도 나쁜 놈들이지만 성을 가지고서 무고 저지르고 지랄한 것들은 더 나빠. 응? 그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한 적이 있었나? 어? 서준이 좀 구속시켜야죠. 어디서 하명질이야? 그래 놓고 나서 이렇게 해서 뭐 민사배상 1억 이러고 청구해가지고 장난질을 합니까? 이게 1억짜리야? 나는 1,000억 청구해야 돼. 1,000억 청구. 사법파동도 한번 제대로 와야 됩니다. 검찰에도 파동이 한번 있어야 되고 사법파동 한번 제대로 있어야 되고 경찰에도 파동이 제대로 한번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1억이 애들 장난이에요?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 입은 건 알겠는데 2010년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